오늘 저의 말에 공감이 되시고 그러시는구나. 저는 실행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적극성도 계시고, 그렇죠? 저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2, 3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임기하고도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오늘 강의 주제인데 먼저 좀 그런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께,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가져왔거든요. 하나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우리 함께 하시죠. 뭐 우리 자치대학에서 팀장님께서 일부러 와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지식이라든지 또 리더 이런 분들이신 것 같아서 지식인들이고, 그래서 함께 하시죠. 역사는 반복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부동산도 과거에 우리가 지난 3, 40년간 이따가 자료를 보시게 돼요. 말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주택 경기의 흐름이죠. 큰 장기적 흐름을 지난 3, 40년간을 살펴보면 5, 6년 집값이 오르면 4, 5년 정도 내렸던 사이클, 이걸 사이클이라고 그네들은 영어로 표현을 해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순환 변동이 돼요. 순환. 사이클은 이걸 이제 영어로 또 웨이브, 파동이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난 3, 40년간 주택 경기의 사이클을 보았더니 5, 6년 상승하면 4, 5년 내리거나 내리지는 않더라도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걸 하향 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상승과 하향 안정하는 그런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돼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아시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걸 이제 패턴의 법칙이다 이렇게 패턴이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앞서 집값이 앞으로 한 2, 3년간 오를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근거, 이게 항상 노리나 허츠 교수도 런던대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주장이나 예측을 하려면 선생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하시죠. 객관적 근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막 집값이 오른다 했다, 고종환이가 오른다 했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됐든 이제 전문가의 말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전문가도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하고 늘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이,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그 사람의 말의 실적, 함께 하시죠. 이게 그대로 용어입니다. 실적. 그 사람의 말이, 정치인들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 우리 실망하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 실적을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의 말이 과거에 얼마나 맞았나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가도 이제 우리가 알곡과 쭉쟁이를 또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옥석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문가 요즘은 그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메르스 사태 이제 진정되는 듯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이게 막 산발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니까 뭐 7월 말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남도 교수도 이런 트렌드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 증후군을 지금 겪고 있답니다. 하나는 햄릿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to be와 not to be,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that is question 이렇게 말했듯이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은 뭘 해야 될지 선택의 애로를 굉장히 겪는다는 것이죠. 오늘 아마 오신 분들께서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집을 지금 작년에 바닥을 찍었어요. 수도권은.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이제 상승하고 있고 2년차 상승하고 있고, 물론 집값이 오르더라도 모든 지역이 수도권이 다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아니죠. 강남부터 이번에도 역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남은 재건축부터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이 올랐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강남은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에 고점을 찍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게 좀 우리 공감이 되어야 제 얘기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음마 아파트라고 대치동 들어보셨죠? 이게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 고점 대비해서 이게 작년에 보니까 마이너스 35% 떨어졌다가 재건축이 지금 거의 고점 대비 90%로 회복했어요. 오늘 이렇게 회복했다 이런 얘기는 요즘 SNS 시대니까 좋은 점이 있죠. 이따가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이 얘기를 쭉 눌러보면 저 이름을 쳐도 좋고 방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이 통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꽤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이유는 선행시장,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죠. 선행시장,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나는 평택이 궁금해. 평택을 해주세요. 그런데 평택을 보면 평택이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을 가만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래서 결국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경제가 되느냐, 금리마저도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금리가 결정이 되고, 독자성이 없어요. 독립성, 다같이 독립성, 독립변수라 그래요. 다같이 독립변수.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을 만든다고, 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수출이 안 되면 그냥 꽝이 되고 말아요. 여기 지금 반도체 공장, 우리 기대감이 크죠? 고덕신도시. 아까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쉬는 시간, 삼성전자가 잘 돼야 결국은 우리 평택이 잘 되게 생겼어요. 지금 기업 도시죠.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열심히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반도체가 만약에 안 팔리면 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말 지금 이해하시죠? 글로벌화되어 이게 지금 다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강남 재건축이 나는 앞으로 살 계획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왜 강남 재건축을 얘기하지? 이건 선행시장이어서 그래요. 다 같이 선행시장.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 평택의 아파트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 그 순서가 확산의 법칙인데, 그래서 지금 강남은 이미 회복이 뚜렷하게 됐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평택에 집을 사야 되지만 이게 지금 오르다가 메르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또 좀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의구심을. 근데 그렇지 않다. 경제는 뭔가 한쪽에서 선행시장이 확실하게 살아났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법칙입니다. 다 같이 법칙. 그게 한 번도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이따가 벌집순환 모형을 볼 텐데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올해부터 수도권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택은 상당한 움직임이 왔죠. 3.1%. 수도권이 2.9% 오를 때 수도권의 평균 상승보다도 평택은 상승률이 높아요. 다 같이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평택 시장이 확실히 괜찮다 안 괜찮다는 나의 느낌으로 내 집에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객관적 근거의 통계입니다. 다 같이 통계. 방금 말씀드린 3.1%가 올랐다는 것은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 이렇게 공식적 통계. 그러니까 믿어도 돼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지금 올랐지만 앞으로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 그건 다소 좀 억지스러운 것이에요. 다른 데 다 좋은데 평택은 아니다 이렇게 나가면 참으로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한꺼번에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경제제입니다. 다 같이 경제제. 그래서 이건 경제의 큰 틀 안에서 역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이 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일정한 원리가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좀 정리하면 부동산은 앞으로 2, 3년 정도 올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 중에 1번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면 과거의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의 패턴을 보면 5, 6년 올랐으면 내리고 내렸으면 오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심리적 동물이고 감정에 몰입되는 특징이 있어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가 평택을 포함해서 몇 년 정도 내렸는지 아십니까? 5년 정도 내렸습니다. 평택은 2008년에 고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올해가 15년이니까 13년까지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평택은 작년에 이제 바닥을 짚고 평택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짚고 이제 올라오고 있고 수도권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었어요. 먼저 온 것이죠. 지금 2년째 오르고 있고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야 선생님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중에 제일 빠르다고 그러죠. 이게 34평이 이게 최고 고점이 2007년 초에 약 13억까지 갔다가 지금 12억 정도 와 있습니다. 8억 6천 정도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8억 6천에서 12억 정도 갔으면 3억 이상 갔죠? 올랐습니다.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년 반 사이에 오른 것이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반포주공 1단지라고 있습니다. 그 강강 옆에 이게 40평형은 지금 이게 40평형이 24억을 돌파를 해서 조금 좀 거부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재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뭐라고요? 과거에 가장 고점을 돌파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은 다 전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그만큼 상승세가 강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강하게 오고 있고요. 압구정 신현대라고 들어보셨죠? 그 가면 현대백화점 있는 그 뒤쪽인데요. 그 유명한 아파트에 35평이 그게 과거에 17억 갔다가 이게 작년에 제가 기억합니다. 13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년 사이에 오른 게 다시 16억 갔습니다. 3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반등폭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이 무슨 얘기일까요? 5년 정도 내렸다가 오르면 서울은 1년 더 내린 것이 왜냐하면 서울은 시작할 때 먼저 올랐거든요. 2001년부터 그러니까 먼저 오르고 먼저 내렸던 시장은 회복할 때 다시 먼저 빠르다. 이 얘기도 우리가 또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한번 내렸으면 5, 6년 내렸으면 끝났다고 봐야지.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생각은 지금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뭔가 우리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집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유주택자도 계시고 무주택자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결론부터 강조합니다. 저는 또 경상도 사람이고 뭐 얘기를 할 때 먼저 결론 얘기를 하는 걸 지금 좋아합니다. 지금은 집을 팔 때가 아닙니다. 평택적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은 다 같이 아시죠? 큰 흐름은 도도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큰 흐름 자체는 이제 2, 3년 정도 상승할 듯한 그리고 오늘 혹시 무주택자 분들께서 오늘 집을 살까 말까 평택이 다 모든 집값이 오르지는 않아요. 평택도 이제 항상 우리가 노른자이와 노른자이 우리가 이제 알짜라고도 말하고 핵심이라고도 이렇게 영어로는 코어, CO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지제역 주변의 신평택역 주변 고도 이쪽이 핵심이 됩니다. 도시가 발전을 하더라도 확장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서울이 좋아지더라도 지금 서울의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서울의 강남도 이제 대치동이나 도곡동 압구정이 아닙니다. 서울도 이제 어디로 바뀌어요? 삼성동과 잠실과 반포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반포가 지금 반포가 아닌 것입니다. 제 말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발 이슈가 개발 호재라고도 하고 이걸 미래같이 큰 이런 변화를 하는데 사실은 개발 호재 함께 하시죠. 개발 호재 이게 얼마나 크고 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주는 영향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주택의 면적은 60에서 85제곱미터가 주택은 적합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가구 원수가 2.5명이에요. 일본이 2.2명이고 그 다음에 인당 국토부의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당 주거 면적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말할 때 약 10평이에요. 다 같이 10평. 그러니까 식구가 2명이면
20평이 적당한 거예요. 우리가 25평이야. 제 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차에 타고 오신 분들께 제가 참 잘했다고. 근데 본인들도 25평을 할까? 30평을. 근데 서울은 30평의 데가 가장 수요가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이 오를 때 상승 탄력이 높아요. 함께 하시죠? 상승 탄력. 네, 모든 게 규모 똑같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 평택도 아마 60제곱미터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 사이가 가장 탄력성이 수요가 많을 듯해. 그 다음에 새주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다 함께 하시죠. 새주택. 그러니까 15년 이상 낡은 주택보다는 새주택가의 집값 격차가 재건축 전까지는 다소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매우 우리가 자산관리, 오늘은 자산관리가 목표죠. 다같이 자산관리. 노후에 우리는 이제 목표가 중요하죠. 우리는 노후에 60세 이후에 이래야 됩니다. 60세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다 그랬죠.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후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국가에 이번에 메르스도 봤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제 뭐 국가에 모든 걸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세월호도 봤고 메르스 사태도 봤잖아요. 국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좀 이건 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지도자 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듯해요. 아까 제가 아놀드 토인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부동산과도 이게 연결이 있는데,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반복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 경제 사이클이 과거에 30년 동안 어땠다고요? 5, 6년 올랐으면 4, 5년 내리고 4, 5년 내리면 이제 다시 상승 사이클로 전환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 저 말 동의하시죠? 네, 그래야지. 아니야, 이 사람 한번 오르시면 끝까지 가는 거지. 지금 5년 내렸으면 이제 끝까지 이제 내린다고 봐야지. 이런 사고는 틀에 갇힌 사고이고 경직된 사고이고, 이거는 옳지 않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감정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돼? 그건 그 전문가가, 저는 잘못 알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말만 전문가일 뿐입니다. 놀이나 허출하고, 여러분 이따가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런던대 정경대 교수인데 여자로서 석각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전문가들조차도 믿지 마라.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제가 그 말하는 근거를 지금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내렸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저의 말에 박수를 공감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아까 김남도 교수의 말처럼 햄릿 증후군과 증거주의입니다. 함께 하시죠. 증거주의. 네, 이번에 메르스도 확산된 이유가 정부가 빨리 공개를 안 해서 이게 증거가 없이 의구심이 증폭된 거거든요. 불안감이.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이따가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을 볼 거예요. 이 용어가 영어로 말하면 벌집이 허니콤이라고 말합니다. 허니콤 사이클 모델로, 이것도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7년에서 12년 단위로 한 사이클이 와요. 사이클이라 그러면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오는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 똑같이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한 방향으로 자본주의 250년 역사상 한 번 오르면 지금까지 오르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선생님, 우리 하우스푸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하우스푸어 문제가 작년까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전국에 157만 가구였어요. 이 전체 가구의 10%가 집 사서 거지 됐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풀어졌지만 그게 왜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우스푸어가 된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물론 대출을 많이 받은 것도 이유가 되지만 주택이 고점에 있었던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대부분 집을 산 거예요. 집값은 2002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4년 동안이나 그 오를 동안에 집을 안 사다가 언제 샀다고요?
끝물에 다 같이 끝물에 예, 마지막에 흥분을 해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아까 제가 말한 부동산 경기 사이클만 알았어도 그때 집을 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또 바보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반대로 된 것인데 집값이 5년 내리니까 이제 더 내린다고 지금 집을 갖다가 파는 사람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 팔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여러 가지 좀 시장에는 또 좀 악영, 좀 뭐랄까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 방송 중에는 막 강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집을 안 팔면 지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집을 안 팔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장이 그럼 사야 될 사람이 못 사거나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이 경제는 유통이죠. 유통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저의 얘기는 누구만 알자? 우리만 알자 한꺼번에 합시다. 우리만 알자. 오늘 못 들어보는 집을 팔아야 돼. 내릴 수도 있고 뭐 하고 집을 팔아야 돼. 그래야 누가 사요? 우리가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매일경제에서 하는 부동산 서울 머니쇼라는 게 강사로 계속해서 6년째 갔는데요. 이번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제가 잠실중공 5단지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그 선생님 1분만 봐요 하면서 울어요. 저도 그냥 이게 웬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사실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막 따라오는데 얘기를 들어. 이유가 먼저 그분이 저의 책도 있고 그래서 저를 상당히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고 근데 작년에 저의 강의를 들었대요. 그때 제가 강남 재건축에 온다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강의를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인터넷도 떠 있습니다. 저 이런 그 강의 했던 내용이 그대로 돼 있어요. MBN하고도 방영도 했었고 이 신문에도 일면 톱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실려서 고종환 원장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작년에 다른 사람 다 내린다고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걸 실어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할머니가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팔았대요. 팔은 결과 얼마가 올랐다고요? 3억이. 있는데 자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 하는 분도 알 수도 없고 부동산은 유통하는 분이에요. 중개업 하시는 분은. 이 사람은 팔자면 팔고 살고 이런 것이지 막 다 봐서 이거 팔면 안 되고 이런 분이 아니죠. 제 말 이해하시죠? 주식도 샀다가 팔았다 하는데 주식 그 증권회사가 이걸 보고 오를 것 같으니까 팔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그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 원하는 사람의 중간에 브로커리지라고 그래요. 유통을 해주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 들으면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안 팔아야 된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데 임자가 나타났을 때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팔았더니 3억이 올라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래서 저보고 세월호 유가족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도 죽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참 제가 왜 돈 3억 때문에 왜 돌아가세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했는데 이유를 들어봤더니 충분히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매입한 게 2016년에 12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8억까지 떨어질 때 5년 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쵸? 이유도 몰라.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 그리고 맨날 떨어진다 그래. 그랬다가 어느 날 이제 팔려고 내놓았는데 1년 동안 안 팔리더래요. 그런데 저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이제 긴가민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래서 안 팔리고 1년 동안 안 팔려서 그래서 팔았더니 이번에는 그냥 바로 1억을 치고 올라가고요. 그냥 1년 반 사이에 3억까지 가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그 이제 좀 심정이 이해가 가죠? 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3억을 벌게 해줄 수는 없는데요. 1, 2억 정도 그래서 그 대학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했으면 제가 알기로 저는 옆에 장미를 보냈거든요. 어쨌든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2억 정도 뭐 저 개인 생각이니까 실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실천이 중요하다. 다 같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강의가 뭐 이렇게 재건축처럼 급변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격이 변동하지는 않지만 몇천만 원짜리에 오늘 사이클 이론만, 오늘 부동산 경기 전망만, 예측만 제대로 하셔도 선생님 팔았다가 몇천에서 1억 정도, 이 정말 1억이 작은 돈 같아도 이게 큰 돈이에요 선생님.